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유다현입니다.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이 의심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산 본내과 원재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자, 원장님, 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게 나타나는 허리라든지 엉덩이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 특징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이제 엉치 쪽 통증이 이제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이제 뭐 엉덩이 쪽, 엉치 쪽 통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크라든지 뭐 협착증, 그다음에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려서 아프거나 척추 주변에 근육 때문에 아픈 경우, 그리고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척추 사이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아픈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그런 구조적인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염증성 요통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런 강직성 척추염처럼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염증이 계속 생겨서 나타나는 그런 통증이 있겠는데요. 이런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요통의 특징은 염증성 요통에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움직이면은 통증이 좋아진다는 점인데요. 아, 오히려 움직이면 괜찮아져요? 오히려 움직이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보면 허리를 숙일 때 더 불편하거나 허리를 뒤로 제낄 때 더 불편하거나 허리를 뭐 옆으로 이렇게 구부릴 때 더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엉치나 척추 아래쪽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는데 좀 일어나서 좀 움직이고 좀 활동을 한 다음에는 통증이 오히려 호전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인다면 일단은 염증성 요통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흔히 얘기해서 엔세이드라 그래서 소염 진통제의 반응이 이제 좋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를 복용했을 때 소염 진통제라는 게 이제 염증을 없애고 그래서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약물이라서 이런 염증성 원인으로 생기는 이런 통증에는 소염 진통제를 먹었을 때 뭐 하루 이틀 내에 통증이 많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제 엉치 쪽이 주로 이제 아플 수가 있는데, 엉치 쪽이 아플 때, 한쪽이 아팠다가 또 괜찮아지고, 뭐 다른 쪽이 또 아프고, 이렇게 교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염증성 요통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동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 통증뿐만 아니고 여러 관절 부위, 예를 들어서 발목 관절이나 뭐 무릎 관절에 통증이 생기거나 붓거나 할 수가 있고, 뭐 아킬레스건, 발바닥 쪽 그런 데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절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포도막염이라고 해서 눈이 잘 충혈되거나 눈이 아프고 눈이 부시고 시력이 저하될 수 있는 이런 포도막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통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허리와 엉덩이 이제 통증이 어떤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말초 관절이라든지 뭐 아까 막 발꿈치 뭐 이런 데도 통증이 있잖아요. 네. 이런 특징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말초 관절에도 이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러한 말초 관절에도 염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부착부염이라고 해서 인대가 이제 뼈에 붙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게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인데 이렇게 아킬레스건이나 발바닥 쪽이나 발목에 인대가 부착하는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음파로 이제 관찰을 하더라도 그 부위에 염증이 있거나 붓기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고 무릎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물이 차고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안과 질환인 포도막염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강직성 척추염이랑. 네, 포도막염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에서 동반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강직성 척추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베체트병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에도 이런 포도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도막염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 증상인 그런 척추 통증이 생기기 전에도 포도막염만 일단 생겼다가 나중에 그런 척추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지만 뭐 포도막염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을 해보는 건 아니고 포도막염이 자꾸 재발을 하는데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강직성 척추염 증상의 하나는 아닌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강직성 척추염에 의심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